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이제 재단 만들 때 재단법인 설립자가 줬었던 그 재산은 언제 법인께 될까라고 하는 테마 부분입니다. 먼저 47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바로 구조항입니다. 제1항 생전처분 묶어두시고요. 자, 한마디로 살아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N은 증여 동그라미 치시고요. 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제 발생했었던 문제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제2항 유언 묶어두시고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N은 유증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증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유증이 뭔지는 이미 태아 부분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 형태로는 뭐 생전처분이라고 하고 유증, 그 다음에 뭐 일단 유언이라고 하고 증여,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틀리게 매칭을 시켜두기도 하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7조 제1항 2항 문헌은 이제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48조예요. 자, 48조 제1항 생전처분 묶어두시고요. 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된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묶어두시고요. 로부터 법인께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항 자, 유언 묶어두시고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묶어두십시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로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일단 48조 문헌에 의한다면 언제 법인께 될까? 였을 때 생전처분인 경우 법인 성립 시, 그 다음에 유언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그런데 통상 언제나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유언의 효력은 유언하신 분께서 사망하시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때로부터 일단 법인께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자,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자, 특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더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사전에 알아둬야 될 게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자, 교과서에 186조와 187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86조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묶어두시고요. 당사자가 법적인 어떤 의미 있는 행위를 했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해 취득, 상실,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땐 등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립주의 요건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187조 보시면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묶어두시고요. 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을 할 때는 등기 유하지 않고 바로 취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취득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제3자한테 팔 때는 또 등기하시고 파셔야 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는 아까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관련된 것은 등기해야 된다. 하지만 상속 등이 이루어졌을 땐 먼저 상속의 경우에는 뭐 등기하시고 그러시는 일은 없으시죠. 그러니 바로 소유자가 상속인에게 일단 귀속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예컨대 어느 부동산 소유자 A가 이 부동산으로 B라고 하는 재단법인 만들 때 자, 내 재산인데 다 내어놔야 되지, 내야 되겠다라고 출연을 만약에 한다면 이 출연된 부동산은 언제 B라고 하는 재단법인께 됐냐와 관련해서 48조를 한번 봤더니 만약에 이 출연이 생전처분이라고 한다면 재단법인 성립등기 시, 즉 설립 시에 설립등기입니다. 설립등기가 되는 순간 삐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지요.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유언으로 재단을 만드시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언제는 아니지만 사망이 된다라고 했었죠. 유언자의 한때 삐게 됩니다. 라는 형태가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자 A라는 분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넓은 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재단법인 차려가지고 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살아서 그 작업을 착수하셨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 중간에요. 자 A가 사망하신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그분의 상속인이 민법 제187조 규정에 따른다면 상속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겠지요. 일단은.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생전 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자,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고인의 유지에 의해서 계속 재단 차려가지고 설립등기 모두 끝내고 그 다음에 재단 앞으로 등기까지 격려해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A-라고 하는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C라고 하는 제3자한테 처분을 하고 자 C 앞으로 등기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만약에 격려를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경우에는 이 부동산은 C게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혹시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라고 한다면 B게 되느냐 라는 충돌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편 이 규정에 의한다면 만약에 유언으로 만약에 재단을 만드는 경우라면 자 일단 먼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바로 귀속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의 효력이 사망으로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때의 경우에는 재단이 있어야지 재단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유언서를 봤더니 나 죽으면 저 부동산을 애들 학교 차리는 데 써라. 됐죠? 재단 만들어서. 그런데 어찌되었건 저 상태에서 그대로 사망을 하신다면 아직은 학교법인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바로 법인 재산이 된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그러면 상속인께 되느냐 아니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인께 되느냐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아셨죠? 자, 특히 이 과정에 A-라고 하는 상속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내 거지 뭐 라고 한 다음에 제3자 C에게 처분을 한 후에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를 해버리면 나중에 특히 설립될 법인과 그 다음에 제3자 지금 현재 C 둘 중에 누가 소유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더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규정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학설 대립이 생겨나요. 됐죠? 그래서 아니 그냥 48조대로 가자. 우리 뭐라고 했어? 187조에 법률 규정에 혹시 따로 정해진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해서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187조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48조는 187조에서 말하는 바로 우리가 묶어뒀었던 그 법률 규정이다. 됐죠? 그러니 이 경우에는 B 거라고 해야 된다. 즉 재단 법인 것 이해라고 해야 된다. 아셨죠? 이라는 견해가 있고 됐죠? 자, 여기에 대해 두 번째 견해는 48조는 별 문제가 없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가 탄생을 했을 땐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186조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죠? 186조대로 가야 되는 것이다. 48조는 아무 문제 없었을 때 그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죠? 따라서 이때의 경우에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갖춘 자가 소유가 되죠. 그래서 C 것이 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두 개의 학설 대립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C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제3자가 탄생한 사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처럼 에 대해서는 186조를 취급을 하고 만약에 제3자가 탄생하지 않은 내부관계 사건에서는 48조대로 가겠다라는 소위 절충설의 입장에 있어요. 아셨죠? 자, 이거는 뭐 거의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이 논의는 소위 부동산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페이지 108페이지로 가시고요.